자, 이번 시간에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 중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좀 어려운 감이 있죠. 그래서 그냥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몇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건데, 얘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세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A, A, B, A 이런 식으로 중복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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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순열이기 때문에 각 자리를 하나씩 생각을 하면 되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A, B, C 문자가 세 개니까 A, B, C 세 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도 역시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하니까. 만약에 여기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 더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세 번째 자리도 역시 세 가지, 네 번째 자리도 역시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의 4제곱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 책에 보면 3파이 4라는 이런 파이라는 문자가 나오는데, 이 파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의 4제곱 이건데, 이것이 나온 원리는 이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각 자리에서 경우의 수가 모두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자 중에 네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3의 4제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는, 일단 빈 주머니가 없도록 요것을 빼고서 한번 구해볼게요.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넣는다. 그럼 우리가 주머니를 아까 A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 5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스몰 a, b, c, d, e. 공 a, b, c, d가 있는데, 자, 공이 이 주머니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럼 A라는 공이 선택할 수 있는 주머니는 두 가지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B는 역시 두 가지. 즉,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번 뽑는 거랑 같죠. C도 두 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 D도 두 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도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은 2의 5제곱 3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파이 5에서 2의 5제곱 이렇게 뭐 식을 굳이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굳이 쓰려고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공이 주머니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 공이 들어갈 자리는 두 가지죠.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꼭 이 공식을 연연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죠. 전체가 32가지인데 여기 빈 주머니가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 A, B, C, D, E가 모두 A 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A, B, C, D가 모두 B 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빈 주머니가 없도록 하는 경우니까 그 두 가지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명의 학생이 떡볶이, 김밥, 라면 중 각자 한 가지씩 주문을 할 때 적어도라는 말이 있네요. 적어도 한 명은 라면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우리 적어도라는 말은 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 B, C, D 5명의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그냥 떡볶이, 김밥, 라면 중에 각자 한 가지씩 주문하는 경우, 그럼 A 학생은 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 되겠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B 학생도 3가지, C 학생도 3가지, D도 3가지, E도 3가지. 모두 주문해야 일이 끝나는 거니까 다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9, 9, 8, 11에 243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은 라면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 우리 적어도가 나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은 라면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의 반대는 뭡니까? 모든 학생이 떡볶이와 김밥만 주문하는 경우죠. 자, 다시. 적어도 한 명은 라면을 주문한다. 이것의 반대는 모든 학생이 떡볶이와 김밥만 주문하는 것이죠. 즉 전체에서 모든 학생이 떡볶이와 김밥만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모든 학생이 떡볶이와 김밥만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A 학생이 떡볶이와 김밥 둘 중에 하나를 주문하는 거죠. B 학생도 역시 선택권은 2가지. 왜냐하면 라면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C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D 학생도 2가지, E 학생도 2가지. 따라서 32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학생이 떡볶이와 김밥만 시키는 경우의 수죠. 따라서 적어도 한 명은 라면을 시키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떡볶이와 김밥만 시키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21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함수 fx는 x에서 y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a, b, c, d가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가 이제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이것도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자, 함수가 되려면 x 하나가 y 하나에만 화살을 쏘면 되는 거죠. 모두 쏘고 하나씩만 쏴야 되는 거죠. all and one. 그럼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1이 끝나지 않았죠. 2도 쏴야지.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4가지죠. 1이 쐈다고 해서 거기다 못 쏘지는 않죠. 4가지. 그럼 3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4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 64. 4의 세제곱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4의 세제곱 64. 16 곱하기 4니까. 자, 2번. F2는 B인 함수의 개수. F2는 B로 정해준 거죠. 그럼 1이,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4가지죠. 그 다음에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해줬잖아. F2는 B. 1가지. 그럼 3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F1과 2의 함수값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뭐냐? 자, 이것도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럼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1이 A에다 쐈으면 2는 무조건 A에다 쏴야 되는 거고, 1이 B에다 쐈으면 2는 무조건 B에다 쏴야 되죠. 따라서 F1이 정해지면 2는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1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3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4가지니까 정답은 16가지가 되겠습니다.